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범죄 예방을 다루는 미사여구 제작단입니다. 오늘 제작단 분들과 함께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미디어 범죄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과 이제 몰랐던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얘기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승이나. 그럼 보이스피싱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이스피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다음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년인 2023년 전국 보이스피싱은 1만 902건, 피해액은 4,472억으로 확인되었고 2022년보다 발생 건수는 24%, 피해액은 28%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사기 유형이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혹은 직접 경험해보신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얼마 전에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그분은 이제 저희랑 다 같이 있는 와중에 당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검사한테 연락이 왔다.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빨리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거 보이스피싱이다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친구가 아예 그냥 홀려버려서 저희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송금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화로 한 거 플러스 이제 자기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이제 혹해서 이제 바로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혹시 피해액은 어느 정도예요? 피해액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80만 원 정도? 좀 큰 금액이긴 크네요. 하죠, 학생한테는. 그래서 이제 막 친구가 또 원래 또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사기 절대 안 당할 것 같다 하는 친구였는데 또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검찰청에서 비슷하게 검사 사칭으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무슨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고, 연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을 막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화를 건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무슨 검사라고 했는데, 그 검사 이름을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있는 이름이었어요. 실제 검사 분이셨고.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이름을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다행히 눈치를 챘지만, 아까 어떻게 채셨어요? 그냥 그때 유독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후로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 검사를 사칭을 하는 수법을 쓰면은 진짜 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뭔가 또 진짜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안 믿으려고 해도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화 번호 하니까 생각난 건데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제가 번호를 바꿨는데 이 번호가 어떤 할머니 분이 쓰시던 번호였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도 계속 뭔가 미용실에서도 문자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사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번호 유출되는 게 진짜 보이스피싱 가장 크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저희가 주변에서 본 경험들 말고도 보이스피싱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이스피싱에는 다양한 사기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 주요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수법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인데요. 학교에 간 자녀를 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군대 간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죠. 유학 중인 자녀를 납치했다 혹은 사고가 났다 라는 것 등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일단 Y씨의 경우 오후 1시경 자녀 이름과 학교를 대면서 지금 당신 아이를 납치하였다. 커튼 수작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불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300만 원을 자기번 계좌로 이체를 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수법을 실제 통화 음성 파일인데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영화에서 볼 때 근데 뭐 목소리 변조 같은 것도 안 하네요. 네, 이거는 목소리 변조를 안 하는 것 근데 목소리 변조 하는 것도 있고 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수법인 것 같아요. 협박하는 그런 기회 수법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연락이 힘드니까 저 그런 걸 좀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하거든. 그러면은 확실히 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거긴 한데 저희 어머니도 이런 전화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다. 근데 그 바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몸이 좀 약해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었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그걸 보고 이제 좀 거의 믿을 뻔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 저한테 연락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받아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은근 이런 게 되게 잘 당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또 주위에 되게 사기 사례가 많으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숫자 많아요. 저도 한동안 그래서 번호를 작년 한 4월쯤에 제가 번호를 바꿨거든요. 그 달에만 한 보이스피싱 전화 한 5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털렸다 싶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번호를 제가 그때 한 12년에 썼는데 그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노출되면은 바로 순간에 몰아서 올라와요. 피싱 같은. 다음 수법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로그인하고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대1 대화 또는 스톡지 등을 통해서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서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면서 이를 선취하는 수법. 이와 같은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피해자가 2024년 올해 1월 1일경에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그 URL이 포함된 부고장 문자 메시지를 소신하여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할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이걸 클릭함으로써 악성 앱이 표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계좌번호랑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및 개인정보를 탈취당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재통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24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hun취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문자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오는 보이스피싱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많고 또 잘 아는데도 당하는 경우가 되게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고장 저는 그래서 안 눌러볼 수 없죠. 네, 안 눌러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도 주변에 뜬 건 이건 저희 할머니거든요. 부고장은 제 할머니 카톡을 오셨는데 제 할머니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근데 거기에 부고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글이. 근데 그런 거 보고 그 부고장이 왔는데 신문에 이런 게 안 올라왔으니까 뭔가 이상해서 연락을 했는데 계시니까 또 이제 사기인 걸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보았을 때 한 번씩만 이게 의심을 하고 넘어가면은 잘 안 당할 수 있는 사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되게 엄청 사기꾼이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URL 하나 눌러갖고, 그러니까 성공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막아요. 차단을 해요, 원래. 요즘에는 네. 그게 잘 네, 근데 URL 하나 클릭했다고 그걸 다 털 정도의 해킹 툴이면은 되게 엄청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웹 발신 같은 게 쓰면은 거의 안 보거든. 그 중고 보통 그런 쪽이죠. 잘 안 보는데 진짜 보고자 이런 게 써져 있으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저는 학교 온 것도 안 봐. 학교 온 것도 학생 너무 싫어. 세 번째 수업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명의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 및 인터넷 뱅킹 정보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개발급을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태본. 근데 이번 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좀 절차가 많은데 네. 또 이런 걸로도 그렇죠 많이 힘들 것 같다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후 1시경 경찰청 수사관을 차칭하는 자로부터 최근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라는 전화를 받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신속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해가지고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서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그리고 신용카드 3장, 이 번호 그리고 및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기범은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2천만 원을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2천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좌를 그냥 이렇게 빼가는 게 다 이제 사기범,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좀 받아서를 미리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를 그 즉석에서 그냥 다 속인 후에 이제 받은 거. 예, 네. 접속 이 홈페이지 같은 URL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걸 토대로 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비슷한 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고나라 같은 거에서 이렇게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중고나라에서도 이런 중고나라 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거래 사이트라 치고 URL을 그걸 받았는데 삭제했어요. 그 사이트. 알고 신고하셨어요? 신고했죠. 거기 신고 이력이 있는데 신고 이력 이미 몇 번 당한 사람이더라고 그 아이디가. 근데 보니까 진짜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거는 보통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화면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때도 GIF 이미지가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이미지가 그냥 JPEG가 아니라 APG처럼 멈춰져 있는 이미지였고 그런 거 말고도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알아차렸는데 되게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짜 사이트? 뭐 같은 그런 아무런 데서 오래선 URL 사이트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조심을 해서 다음으로는 또 다른 수법이 있나요? 네, 네 번째 수법은요.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서 진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거는 고령층 대상으로 50대에서 70대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 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명목으로 해서 피해자를 현혹하고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사례로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강모 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 원이 무단 인출됐다고 이렇게 속인 다음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그 똑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친 2,765만 원을 사기범 계좌로 유치하였다. 한 번에 빼가진 않네요. 아까도 그렇고. 이게 한 번에 빼가면은 그 은행 같은 곳에서 아마 은행 맞나? 은행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한도도 아마 있을. 한도.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11회에 걸쳐서 지금 다음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냥 이것도 기관 사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 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 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거죠. 혹은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 지원 명세를 빼낸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 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다 뭔가 이런 사기 기관 사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범은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드 발급 또는 해외 결제가 발생을 했음을 알린 다음에 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가 본인의 거래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사고 신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 직원, 이것도 이제 다 사기범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감원 직원 역할을 하는 사기범은 피해자의 정보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해주면서 검찰청 검사에게 전화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기범인데요. 검찰청 검사, 이제 사기범, 세 번째 사기범은 자산보호를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금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제가 동결처리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은행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저희 검찰청으로 이렇게 본인이 내방하셔야지만 확인. 아니 왜 은행에서 왜 안 돼요? 은행에서 제가 계좌를 해주는 거지. 저희 현재 그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 본인도 알다시피 그 은행권을 관리감독하는 그 기관이 이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네. 현재 합동수사 진행 중인데 이 당연히 금융감독원 측에서 저희가 합동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동결처리를 했다는 뜻은 은행권에서도 모르게 진행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예, 그 김동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동일 또한 그 과거 그 과장으로서 은행에서 약 한 8년간은 근무를 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동결처리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잘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예, 본인이 직접 개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금융권 이외에 다른 통장이 저희에게 발견이 될 시 김동일 일당의 불법 통장으로 간주를 하고 동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동의해 주신 건가요? 네. 헤어지면 어떡해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 본인이 직접 개설한 그 금융권의 상호명을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술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공기관은 그 본인의 개인정보, 지금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에 대해서 일체 주지 않습니다. 여길 수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본인도 발설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본인은 제가 묻는 질문에만 양식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본인이 직접 개설한 그 금융권의 상호명을 진술해주세요. 네? 본인이 직접 개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금융권의 상호명을 진술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개설해서 네. 사용하고 있는 그 금융권, 은행의 은행명을 말씀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 은행명이요? 네네. 아, 새마을금고요. 새마을금고. 네. 예, 이 외엔 전혀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고, 농협과 하나은행도 전혀 없으시고요. 네.
예, 그 부분 확인했고요. 그럼 이 새마을금고에는 본인이 몇 개의 계좌를 직접 개설했는지 이 계좌 개설 개수 진술해 주시는데 뭐 새마을금고에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되게 들어보니까 말을 엄청 빠르게만 하다하다 해서 정신이 없더라 것 같아. 이거를 되게 뭔가 아까 막 유도한 다음에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이해했다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상황에 패닉을 빠지게 되면은 그냥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 지금 이해했지? 이해하거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을 받으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교섭을 하는 거지. 그거 되게 무서울 전화통화 내용 같아요. 다음은 방금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근데 이것도 문자 메시지로 크기는 알겠어요. 금융회사나 인강원 명의의 허위 긴급 공지를 이제 문자 메시지로 속이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실제 사건인데요. 작년 9월 피해자에게 교통범칙금 통보란 제목으로 굉장히 어렵네요. 악성 앱이 설치되는 URL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였고요. 그리고 교통범칙금이 통보된 것으로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해자의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URL을 클릭하였으나 핸드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은 4차례에 걸쳐서 약 3,5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수법인데요. 상황극 연출에 의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 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그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피해 사례로는 이제 50대 남성 A씨는 은행의 객장을 연상케 하는 소리, 이제 도장 찍는 소리라든지 고객을 부르는 소리 이런 것 등으로 들려오는 상황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 경찰서 사무실을 연상하게 하는 소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타이핑 소리나 아니면 개인용 형사를 부르는 그런 소리들, 이런 소리 등이 이제 들려오는 상황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 내역을 수적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라는 이런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1,250만 원을 이체할 피해를 대살해냈어. 이건 되게 치밀하게 전기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연기 같은 게 있잖아요. 진짜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뭔가 이게 수법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해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할 거면은 막 주변의 소음들도 아예 맞춰서 하는 거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여기까지 이제 수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밖에도 굉장히 또 다양한 수법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수법들도 많은데요. 일단 피해자를 속여서 자동화기 뒤로 이제 유인하는 수법,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하고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수법, 물품 대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전환 요구하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는 걸까요? 이제 사기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 이용 계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예금 통장을 매입하고 대출 등을 미끼로 해서 편취를 하는 신용 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해서 통장, 이런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매입하거나 이제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 통장을 편취합니다. 다음은요. 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중국 등의 이제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등등 기관의 대표 전화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을 해서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속이는 건데요.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한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악성 코드 유포를 통해서 파밍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 기법이 계속해서 첨단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단계로는 계좌 이체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요. 생금 이체 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를 하는 겁니다. 계좌 보고 조치 또는 범죄 혐의 탈피 등 명분 하에 사기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요, 현금 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하는 겁니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 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제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 집단 본부로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치기가 보통 어디서요? 환치기는 이제는 한 나라에 이 계좌에 돈을 맡기면 이 돈을 넣어둔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이 환율에 따라 다른 나라의 화폐로 인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또 다르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차익 생기니까 되게 똑똑한 박질. 근데 혹시 피해자들이 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피해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기는 함이며, 근데 이제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건데요.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 소멸 절차입니다. 금융회사는 지급 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을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의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피해 환급금 결정 및 지급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 금액 결정을 하고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수법에서도 했었듯이 바로 이제 해외 계좌로 옮긴 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이제 받을 수 있다 해도 구제 받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어쨌든 안 당하려고 하면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사전 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예방하는 방식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배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취득할 때 이제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돼. 다음으로는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그리고 이것도 아까 거의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데요.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통 좀 이제 개인정보를 묻거나 아니면은 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자녀 납치 상황 같은 거는 좀 사전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쵸.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그냥 평소에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으면은 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당하지 않는다는 이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녀 납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자주 연락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로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번 유출이 됐으면 또 다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바로 없애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금 통장 및 현금, 체크카드 양도는 금지하겠습니다. 통장이나 현금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 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도 돼요? 어떤 거요? 발신번호. 이제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아예 막 번호를 바꿔서 그게 되나? 아, 이거 번호 바꿔서 없는 번호를 아, 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온 다음에 이제 끊은 다음에 그 전화로 다시 걸잖아요. 그거 없어요? 없는 번호라고. 그냥 일회성으로 쓰는. 네,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 굉장히 많이 나가셨네요, 두 분 다. 작년에 이제 네. 네, 그래서 이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이제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텔레뱅킹 사전 지정 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지정 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싱 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URL 같은 게 많이 오면은 항상 뭔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씩 이상한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살짝 잘 보시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또 사기도 많아지니까 그런 거 대비하는 좀 이런 서비스나 좀 예방법들이 많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즘에는 이런 성우님이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말고도 또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SNS를 활용한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원님이 준비하신 이런 범죄는 어떤 건가요?